자, 교과서 개념학습 6강 부친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좀 여러 좀 어려운 한자 표현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일단은 뭐 처음 본 학생들이 이 작품이 뭘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자, 일단 모든 문학 작품이 기본적으로 우리 그 보기를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좀 정보를 얻은 후에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보면 1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기. 자, 조문은 원래 죽은 사람의 생전의 공덕을 기리며 그다음에 사후에 저승에서 명복 이걸 누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는 글이에요. 첫 번째, 자 죽은 사람의 공덕을 빌어요. 그다음에 명복을 누리는 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자 조침문 이런 조문의 형식을 빌어서 두동강으로 부러진 바늘을 애도하는 글이래요. 다시 여기 보니까 이제 중요한 정보가 주어졌죠. 뭐라고 나와 있어? 자 조문 형식을 빌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동강으로 부러진 바늘을 애도하는 글이란 내용이 나왔어요. 바늘이 부러져가지고 그걸 들었었다는 얘기지. 자, 이 중에서 바늘의 공덕은 삐리리 번째 단락에 지각적으로 나타있어. 공덕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보 얻었으면은 다음 문제도 보니까 보기가 또 있어. 그래요. 자, 교술문학에서는 시작되는 교술문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술문학의 대표적인 글이 바로 이 수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글도 수필이에요. 구전 수필. 자, 실제적인 시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글쓰기가 직접 겪은 사건을 소재로 삼죠. 수필이니까 직접 겪은 일을 소재로 삼았어요. 자, 조치문에서는 글쓰기가 바뀌어왔던 바늘이 부러지는 사건, 이것이 창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대요. 여기도 보니까 이 작품 몇 썼나요? 바늘이 부러지는 사건이 창작의 이 계기라고 이렇게 정보가 1번에도 나왔는데 이제 2번에도 또 나오죠. 자, 다만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삐리리로 명시되어 있는데 반해서 삐리리라는 표현을 통해 그 공간이 규방 또는 안방이라는 점이 암시적으로만 제시되어 있대요. 참고로 규방이나 안방이나 이 규방이라고 하면요. 이건 이제 여인이 묵는 방을 여인의 방을 규방이라고 얘기해요. 아내가 묵는 방이죠. 자, 그래서 시간은 명시적인데 공간적 배경만 이렇게 이제 암시적으로 들어왔다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 3번 넘어가니까 없어. 네, 그게 없어요. 바로 이거 가지고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들어갈게요. 자, 유세차 모년 무일해로 시작되는데 유세차라는 것은 이해의 차례라는 뜻인데요. 이해의 차례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항상 언제 쓰이는 거냐면 조문 또는 제문의 시작에 형식적으로 늘 관습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조문 형식이라고 했는데 조문 형식이라는 건 바로 여기 유세차라는 표현 중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재는 나름대로도 중요한 소재가 되겠죠. 글의 형식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무년 무월 무일이에요. 이렇게 정확한 연도, 달, 날짜 이런 건 안 밝혔어. 미망인 모씨는 있는데 자신 이름도 성씨도 안 밝혔어요. 다만 이제 이 글의 글쓴이가 미망인이라고 나왔잖아. 미망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망인. 남편을 잃은 사람. 그쵸? 이게 과부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이 모씨라는 인물이 이제 이 글의 글쓴이가 되는 거죠. 자, 두어자 글로서 침자에게 구한대요. 자, 그럼 우리 앞에 보기를 읽어봤단 말이야. 보기를 읽어봤을 때 침이죠, 침.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바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침자라는 게 바늘이고요. 이 바늘이 어떻게 됐어요? 부러졌다는 걸 수 있죠. 이 침자 바늘입니다. 어때요? 보기를 읽고 글을 읽거나 이거 훨씬 더 편하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문제 풀 때도 항상 이렇게 보세요. 자,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부녀자의 손 가운데 종묘로운 곳이 바늘이라. 종묘롭다는 표현인데 의미상 당시 여자들에게 있어 바늘이라는 건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묘롭다는 것은 중요로운 것이 바늘이로돼.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부처에 흔한 거예요. 사방에 이제 귀하지 않은 거 흔한 말입니다. 자, 이 바늘은 하나 작은 물건이죠. 근데 이렇게 슬퍼해요. 자, 이 글에서 인물의 정서 들어왔습니다. 슬퍼하고 있죠. 마이너스 정서네요. 자, 이런 것은 나의 정회가 남과 달라요. 한낱 민물이지만 작은 물건이지만 이 글의 글쓰기 되게 슬퍼요. 다른 사람과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후 통제라 하는데 한자 성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후 감탄사고요. 통제라 라는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슬프구나. 이것도 정서 표현이죠. 계속 슬퍼해요. 또 슬퍼해요. 자, 아깝고 불쌍하다. 동시 계속 나오죠. 화제에서 계속 나옵니다. 아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계속 마이너스죠. 자, 그다음에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쥔 후금 27년이라 했어요. 여기서 너라는 표현 나오는데 여기서 너 누군가요? 여기서 너 누구예요? 예, 바늘이 되는 거죠. 바늘. 바늘입니다. 자, 바늘을 너로 표현했으니까 여기 의인화되어 있다는 거 바로 납득되시죠? 의인돼 있고요. 자, 지금 우금 27년이라는데 우금이라는 표현 지금까지, 이제까지라는 뜻이에요. 우금, 이제까지. 27년이래요. 자, 이 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좀 확인하면요. 27년 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이 바늘을 쓴 지 27년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 다음 단락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바늘 얻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27년은 이 글의 글쓰기가 바늘을 만드시는 기간, 즉 바느질을 한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바느질을 한 기간. 최소 이 여인이 27세는 넘었다.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요. 자, 그러면 오래됐으니까 어찌 인정도 그렇지 않겠냐. 예. 슬퍼할 수밖에 없고요. 불쌍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과 행장이라는데 행적이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죠? 행적. 너의 행적.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다음에 나의 회포, 나의 정서를 슬픔이겠죠? 이걸 총총히 적어서 연결하노라 했어요. 연결. 뭐 천분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 우리 단어 자체 의미를 좀 짚어보면요. 영은 영원이겠죠. 죽었으니까 결별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결별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결별하노라 되고요. 자, 연전에 뭐 연전이니까 한 해 전쯤, 뭐 몇 년 전쯤 이 정도 느낌이겠죠. 자, 연전은 우리 시삼촌께 없어. 시삼촌이라 했으니까 시댁의 삼촌이죠. 남편의 삼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동지상사 낙동을 들었대요. 동지상사라고 하는데 뒤에 읽어보니 사니까 이거 사신을 뜻하고요. 동지상사라는 사신, 참고로 이거 시삼촌이라는 불렀죠. 시삼촌이 예, 인물이었어요. 자, 시삼촌께서 동지상사라는 사신에 낙점을 물었다는데 낙점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이제 그 사람을 뽑을 때 명단이 있잖아요. 이 명단에다가 붓으로 점을 똑똑 찍었어요. 점을 떨었기 때문에 낙점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사신, 동지상사 낙점을 물었다는 것은 사신으로 뽑혔다 이런 뜻이에요. 사신에 뽑혀. 북경을 다녀왔대요. 그러니까 유기 북경 중국을 다녀왔다는 걸 수 있겠죠. 항상 공간은 좀 확인해 두시고요. 공간 배경이죠. 자, 여기 다녀오신 후에 단을 여러 쌈을 줬대요. 자, 쌈이라고 하는데 단이죠. 예, 참고로 이거 뭐 전혀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 쌈, 바늘 한 쌈이 바늘 24개를 뜻해요. 24개. 그냥 상식으로 알아놔둡시다. 자, 바늘 여러 쌈을 줬으니까 몇백 개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시삼촌께서 좀 통이 크십니다. 자, 그래서 친정과 자기네 집이죠. 다음 원근 이가 친척들 있겠죠. 멀고 가까운 친척들 이가족들에게 보냈고요. 다음 비복들에게도 나눠줬어요. 비복이라고 했는데 요 비가 여종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누복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들이라는 뜻인데 하인이라는 뜻인데 요 비복이라는 어휘는 자주 나오니까 좀 알아듣도록 하세요. 다른 구조문학을 보더라도 비복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들에게 쌈쌈이 이렇게 덩어리치 24개 덩어리치 이렇게 나눠주고요. 낱낱이 나눠주고요. 한 개 한 개 낱개씩 이렇게 나눠주고요. 자, 그 중에 너를 택해서 요 바늘이었죠, 친다. 자, 너 바늘을 택해서 손에 익히고 익혀지들이 해포되었대요. 해포라는 어휘도 여러분들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주 나오는 어휘라서 해는 한 해를 뜻하고요. 포가 붙으면 남짓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 남짓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를 가지고 있었던 게 얼마 안 된다는 거 있었죠. 그렇죠? 한 해 남짓 관계 안 된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은 지 27년 됐다고 하는데 지금 요 회포랑 안 맞잖아. 그래서 요 27년이라는 기간은 실제 바늘을 얻은 기간이라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바느질을 해왔던 기간으로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어요. 자, 또 슬퍼요. 정수 또 늘어났죠? 슬픕니다. 계속 슬퍼요. 자, 영분이 비상하여라는데 비상, 상이 항상 할 때 상태잖아. 평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분이 비상하여 평범치 않아서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너희를 무수히 잃고 무수히 불어들였어요. 바늘을 많이 불어들였던 거죠. 오직 너 하나를 영구히 보존하니 영구이니까 영구히로 보시면 됩니다. 영원히 영구히 영원히 자 영원히 보존하니 자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지 않겠냐. 미혹이란 단어, 네, 또 처음 본 단어죠. 예. 미혹하다는 표현이 이제 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홀리지 않겠냐, 너한테 훅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너한테 쏙 빠졌어요. 너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자, 어쨌든 너한테 쏙 빠졌어. 자, 아깝고 불쌍하고 섭섭하다 계속 마이너스 점수죠. 예, 점수가 계속 쭉 이어집니다. 자, 섭섭합니다. 자, 나의 신세가 방명이에요. 미인 방명이라고 표현했죠. 팔자가 운수가 사납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 신세가 운수가 사나워서요. 슬하에 자녀 하나 없어요. 어머니, 이 사람 미망인이었죠. 근데 심지어 자녀도 없어요. 예, 진짜 혼자만 있죠. 자, 인명이 후만해서 일찍 죽지도 못해요. 가산이 빈궁해요. 가난합니다. 근데 침선에 마음을 붙였어요. 우리 아까는 침자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침자. 바늘이었죠. 침자 바늘이었죠. 여기 침선이라고 했으니까 요 침선이라는 얘기는 바느질이라는 얘기가 있죠. 자, 바느질에 마음을 붙인 거예요. 그 삶의 재미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너로 하여 시름도 있고요.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않았대. 너 덕분에 신호를 줬어요. 너는 나에게 위안을 주는 문제죠. 그다음에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않았다. 생애.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생계가 되겠죠. 생계. 즉 이 영희는 이 바느질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계 수단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너를 영절하니 영원히 결별하니 호통제라 슬퍼요. 또 나왔으면서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한 거래요. 다시 여기 귀신 나오고 하늘 나왔죠. 자, 근데 이는이라는데 이 이는이 뭐예요? 너를 영원히 결별하는 거죠. 너를 영원히 결별하는 것은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한 거래요. 자, 그럼 우리 얘들에 대한 정서도 생각해. 아이고, 요 귀신이라는 존재랑 그다음에 이 하늘이란 존재에 대한 화자의 정서, 아니 글쓴이의 정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이 시기해서 바늘과 이별해. 하늘이 미워해서 바늘과 이별해. 그럼 얘들 때문에 이별한 거 아니야. 얘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귀신과 하늘에 대해서 글쓴이는 어떤 정서를 가져야 돼? 당연히 부정적이죠. 그렇죠. 조금만 더 추측해 보면 너 때문이야 라는 얘기예요. 너 때문에. 얘들에 대한 원망도 담겨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중에는 글자 혼자서 글을 읽을 때는 이거 마이너스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원망의 정서다까지는 네, 요거까지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정도까지만 잡아주세요. 여기는 수업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돼버려요. 큰일 납니다. 내려가요. 자, 아깝다 바늘이야, 불쌍하다 바늘이야. 근데 정석 계속 부정적 정석이 이어지죠.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질을 가졌으니 물중의 명물이래요. 아주 뛰어난 그런 사물이 되는 거죠. 너는 명물입니다. 명물. 누가? 바늘이요.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표현했죠. 바늘은 물중의 명물입니다. 색깔 좀 그런가? 다른 색깔로. 자, 바늘이에요. 물중의 명물. 자, 다음에 철중의 쟁쟁은 원래 철중쟁쟁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네, 철 가운데 쟁쟁한 소리가 나는 뛰어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민첩하고 날렵이는 굉장히 협객 것 같아요. 아주 협심이 넘치는 그런 검객 같은 존재고요. 다음에 굳세고 곱기는 망구의 충절이래요. 누가 누구세요?
바늘 뜻하는 거죠. 바늘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바늘.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애들은 전부 다 바늘을 비유한 표현인데, 이 작품이 좀 재밌는 게 있어. 뭐가 재밌냐면, 이 지금 글쓴이가 여성이죠. 그렇죠, 여성이죠. 거기다가 지금 남편이 없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건 그렇다 치더라고. 뛰어난 산물. 그다음에 철중 징계가 괜찮은데 합계기가 충전이라면 특징을 뜻하는 표현인데 절개가 있는 충신이라는 뜻인데 지금부터 남성과 여성 중에 좀 남성적 이미지로 드러나죠. 남성적 이미지. 나요? 남성적으로 표현되는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얘를 거의 뭐 남자처럼 함께하는 그 반려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자, 추호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대요. 추호 같은 부리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추호라고 하는데요. 이 가을털이라는 뜻이죠. 가을털. 여러분들 그 가을 되면 동물들이 털갈이 하는 거 알고 있나요? 털갈이를 해요. 가을 되면 털갈이를 합니다.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 거죠. 그러니까 털갈이를 하면은 이제 곧 겨울이기 때문에 털이 두꺼워질 것 같아요. 가늘어질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면 두꺼운 털이 따뜻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늘어져요. 왜? 바람이 우리 털이 굵으면 바람이 송송송 통하겠죠. 그런데 털이 가늘면 바람이 통할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되게 가는 털, 되게 작은 것을 뜻할 때 추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가는 털이에요.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대요. 그리고 뚜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자, 부리와 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바늘 있은 적 있죠? 바늘 있으면 이쪽에 이제 뾰족한 부분이 부리고요. 그다음에 바늘을 보면 이제 실을 꼽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 부분을 귀라고 얘기합니다. 뾰족한 귀는 얘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능라와 비단의 남분과 공작을 수놓을 때라는데 능라라는 표현 그냥 알고만 넘어갑시다. 다른 데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비단 종류입니다. 정확하게 알 필요 없어요. 능라는 비단 한 종류고요. 그다음 비단의 붕황이죠. 붕황과 공작을 수놓을 때에 수놓는 거 뭔지 알고 있죠. 바느질 해가지고 그림 만드는 거. 자, 그 민첩함과 신장은 귀신이 돕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아주 대단하다는 얘기죠. 어찌 인력이 미칠 바리요. 즉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남문과 공작을 아주 예쁘게 멋있게 수놓을 수가 없어요. 보통대로 또 감정 나왔죠. 자식이 귀하지만 손에서 놓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식이죠.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안 따르고 부모님 손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비복이 순하나 비복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종들입니다. 종들이 순하나 명을 거스를 때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예. 종들도 사람인데 항상 명을 따르지 못해요. 자, 명을 거스를 때 있나니 너의 미묘한 재질이 나의 전후에 나의 앞뒤에 수응함을 생각하면 수응한다. 좀 표현이 어려울 것 같지만 받침 하나만 넣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글자예요. 순응하다. 아주 잘 따르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고 여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과 종은 내 말을 안 따를 때 있어요. 나를 벗어나고 명을 안 따를 때도 있지만 얘는 내 말을 잘 따라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지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자식보다 어떻다? 자식보다 낫고 이런 뜻이 되겠죠. 비복에게 지난다는 것도 비복보다 낫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종들보다 더 좋은 게 바로 바늘이 되는 거죠. 이유는 거의 반려자처럼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럼 이거 나가요. 자, 천은으로 집을 했대요. 무슨 집을 만든 거예요? 바늘집을 만든 거죠. 이렇게 바늘집을 만들고요. 오색 아마 5가지 빛깔의 실이겠죠. 이것은 파라는 것 같다는데 파란이라는 게 사실 물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늘집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결 모양으로 무늬를 넣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겉에 구름에 채웠으니 이제 옆에서 차고 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부녀의 놀이개라 이거 한번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놀이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놀이개 뭔지 알고 계시죠? 놀이개예요. 쉽게 보면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자, 밥 먹을 적에도 만져봐요. 잠잘 적에도 만져봐요.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와 더불어 벗이 되었어. 너는 벗입니다. 바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벗인 거예요. 친구인 거죠. 바늘이.
평생이 버셨던 거죠. 자, 그래서 여름낮의 주렴이며, 주렴이라는 단어가 또 자주 고전에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슬로 만든 발이에요. 구슬발. 이 발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발은 발이고요. 길게 발음하는 발이고요. 옛날 집들 창문에 이렇게 가리려고 이렇게 쭉 치는 것들 구슬입니다. 커튼처럼 쭉 치는 거예요. 뭐 아니면 여러분들 중국집 앞에 보면 실에다가 구슬쭉 엮어가지고 이렇게 커튼처럼 쳐져 있는 거 있어요. 요거 이렇게 열고 중국집 문 열고 들어가죠. 그게 바로 주렴입니다. 자, 중요하지 않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름낮의 주렴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며 여름이든 겨울이든 늘 등잔을 상대하며 누비며 호며 감지며 박으며 공부일 때 뭐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어떤 기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바느질의 방법에 해당이 될 거예요. 방법. 정확히는 모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겹실을 꿰었으니 궁미를 지른 듯해요. 공황이 꼬리를 주르는 듯도 하고요. 땀땀이 한 땀 한 땀, 바느질 한 땀 한 땀 떠갈 적에 수미가 머리와 꼬리가 서로 어울리고 있고 이렇게 머리와 꼬리가 어울리고요. 솔솔이 붙여내면 조화가 무궁합니다. 이 생에 100년 공부하는 거예요. 원래 100년 공부는 누구랑 해야 돼요? 누구랑 하는 거야? 남편이랑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바늘과 공부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거의 남편급 되는 게 바늘입니다. 우후 에제라, 우후 통제라 있었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요 우후 에제라도 요것도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정수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바늘이요. 내려가서요. 자, 금년 10월 달 초 10일에 10월 10일인 거죠. 10월 10일에 술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자축, 인유,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아마 외우고 있는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여러분 자정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자정. 자씨의 정 가운데가 자정이에요. 다시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옆에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시. 자정은 12시죠. 자시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자정은 이 가운데니까 밤 12시입니다. 참고로 자정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 고전문학에 정말 자주 나온 시간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고요. 뭐밤 11시부터 새벽 1시야. 뭐 이딴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의미상 늦은 밤이네. 이 정도 느낌만 있으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시간적 배경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그렇게 세어보면요. 2시간, 2시간, 2시간 해보면요. 그렇게 세다 보면 술시가 나오는데 술시는 이제 저녁에 해당되는 시간이고요. 저녁 7시부터 9시인데 7, 9시, 저녁 7, 9시. 뭐 여기까지 모르셔도 그냥 이게 저녁이다. 요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세요. 술시가 저녁 때다. 요 정도 좀 알아둡시다. 자, 희미한 등잔 아래에서 그렇게 뭐 저녁이니까 등잔 좋겠죠. 자, 여기 안에서 관대에 깃을 달다가 무심 중간에 작은 똥 부러진 거죠. 작은 똥 부러진 소리를 흉내는 말이죠. 우리 이렇게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 이거 뭐라고 부르나요? 요런 뭐라 하죠? 네, 의성어나 의태어 둘이 묶어서 음성상징어라고 그러죠.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참고로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되게 생생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있는 그대로 현장감, 생동감 이런 걸 가져가는 게 이제 음성상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도 음성상정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야야 바늘이여 두둥을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살아나고요. 마을 빠내는데 두골 깨쳐난 듯 이색 혼절했대요. 자, 그럼 우리 보세요. 여기 나오는 화자의 정서를 보면요. 뭐라 하냐. 아야 아야 아픔을 두고 있죠.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살아나고요. 그다음에 마음을 빻아내는 듯하고요. 두부를 깨쳐나는 듯하고요. 이러고 있죠. 심지어 기색 혼전했다고 하는데요. 첫 글자랑 큰 글자 떼볼게요. 기, 절. 심지어 이어져 기절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늘이 부러졌는데 고통을 자신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 일심동체와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 바늘은 나와 거의 동일시된 이런 존재인 거예요. 자, 정수 다 마이너스고요. 자, 그랬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보고 이어분들 속절이 없죠. 예, 속절 없어요. 할 일도 없습니다. 할 일도 없다는 게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할 일이 없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편작의 신술로도 장생불상을 못할 때, 우리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명의원이에요. 명의원. 아, 이 편작과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편작이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고 해요. 거의 사기죠. 말도 안 되거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숨이 잠깐 멎은 사람을 막 심폐소생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온 게 아닐까 뭐 이 정도 느낌인데, 하여튼 되게 유명했던 의원입니다. 예, 편작 되게 유명했던 의원이에요. 근데 이런 명의원의 이 신술로도 아주 신과 같은 이런 기술로도 장생불사를 못했다는 얘기죠. 시계 불로장생을 못한 거예요. 누가? 바늘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편작의 신술로도 바늘이 장생불사를 못했어요. 그럼 실제로 명의원이 바늘에 손을 댔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게 명의원은 실제로 의원이라기보다 예, 바늘을 만든 사람 있잖아요. 대장장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명의원은 이 편작은 대장장이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바늘도 유효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원도 예, 대장장이는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연스럽게 납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요. 자, 동네 장인에게 떼이려고 한들 어찌 능히 떼긴다. 떼인다는 건 얘기 깔고 있죠. 용접한다는 얘기예요. 바늘 부러졌으니까 뚝뚝 부러졌으니까 이거 용접 좀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찌 능히 떼이겠는가? 예전만 못하겠죠. 한 팔을 베어낸 듯하고요. 한 다리를 베어낸 듯해요. 내 팔다리가 짧아서 내 수족과 같은 문제였어. 아깝다 바늘이요. 섭을 만져보니까 섭을 만져보니까 꽂혔던 다리 없어요. 구멍이 부러졌습니다. 오후 통제라 내가 삼가지 못한 탓이야. 삼가다라는 표현 못 알고 계시죠? 내가 뭐하지? 조심하지 못한 탓이로다. 그렇죠? 이 반을 누가 부러뜨렸어? 글쓴이가 부러뜨렸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갑시다. 이쪽. 자, 무죄한 너를 마치니 무죄한 너를 생을 마치겠어요. 백인이 유아이사라는 표현인데 백인 유아이사라는 이거 한자성어인데요. 백인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니까 이 글쓴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나 때문이야 라는 자책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책감 느낍니다. 이해되시죠? 자책인 거? 자, 그다음에 누구를 한 하면 누구를 원망하리 한 한다는 얘기가 뭐 하는 거죠? 한다는 얘기죠. 누구를 한할 것이냐? 누구를 원하리 할 때 이게 I want to 할 때 원하다 이거 아니죠, 그렇죠? 누구를 원망하리 이 뜻입니다. 이 원망할 원자예요. 자, 능란한 성품, 봉교한 재질,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라겠느냐? 내 능력으로는 못해요. 누구 덕분이었어요? 바늘 덕분이었던 거죠. 절묘한 의형, 모습이죠. 절묘한 모습은 눈에 삼삼해요. 날카로운 모습. 자, 특별한 풍재, 재주죠. 이런 것들은 심해가 이제 삭막해요. 내가 삭막함을 느끼죠. 내가 비록 물건이나 무심하지 않으면 후세에 다시 만나지요. 그래서 평생 동거하던 정을 다시 이어나가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고 있어요? 동거하다고 하죠. 그다음에 백령구라, 일지생사. 이건 한 가지로 하기를 바란다는데 고전에서 한 가지라고 하면 우리 지금 한 가지 하면 종류를 뜻하는 건데 고전에서 한 가지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뜻이 달라요. 그래서 함께 하던 정, 100년의 고생과 즐거움, 일시 아주 짧을 때의 생과 죽음 이런 걸 함께 하길 바란대요. 이게 남편급인 거죠. 바늘을 다음 생에 함께 할 그런 남자로 반려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호 통제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제목이 조친문이었는데요. 네, 우리 아까 보기 봤을 때 이게 조칭이었죠. 조문 형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되었으면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합니다.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니까요, 이 문제가 자, 조문이라는 게 공덕과 명복을 묻는 거였는데 이것은 이제 공덕 부분을 묻고 있어요. 그럼 공덕이 어디 있었냐를 살펴보니까요. 자, 첫 번째 단락 없어요. 두 번째 단락 없어요. 세 번째 단락 보니까요.
오, 그래, 그래. 넌 이렇게 뛰어나다 하면서 내 말 잘 듣고 있다. 어? 이렇게 너가 바느질 할 때 돈이 많이 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덕이 잘 드러난 단락, 이거 바로 세 번째 단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은 1번의 답은 세 번째 단락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넘어가요. 자,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이겠어요. 자, 여기 읽어보니까, 자,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아까 전에 시간 적혀 있었죠. 정확하게. 이게, 뭐, 10월 10일 술시에, 그죠? 10월 초 10일 술시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적으실 때, 뭐 A 다 적으셔도 돼요. 예, 원하시면 다 적으시면 됩니다. 예, 예, 앞에 보시면요.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나왔죠. 10월 초 10일 술시 이렇게 나왔었죠. 6절. 10월 초 10일 술시 이렇게 나왔었죠. 이거 그대로 다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귀찮으면 술시만 적어도 다르겠죠. 시간을 묻고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다 적도록 할게요. 10월 초 10일 술시. 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반해서 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인의 방이다 또는 안방이라는 걸 암시면 안 돼. 방이라는 데 저녁이니까, 예, 저녁이니까, 예, 우리가 그나마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요. 6절에, 아까 전에, 풍년 등잔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등잔을 켰다는 것은 실내라는 걸 이제 대충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희미한 등잔 아래서. 딱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서요. 자, 문맥을 보려 해요. 기억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인데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자, 일단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기억 부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자,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은 지 지금까지 27년이 됐어요.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정상 어찌 슬퍼하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요. 자, 바늘과 함께한 세월의 지속성을 강조를 했냐? 27년이 되었다.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 강조된 거 적절하고요. 그 바늘에 대한 애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오래되었으니까 애도가 필요하다는 표현. 이거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애도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으니까. 여러분들 27년 된 친구 있나요? 없겠죠? 예, 여러분들 나이도 아직 27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에 니은 넘어가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니은 부분 보시면요. 그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쥐고 익혀 지금까지 한 해 남짓되었어요. 슬퍼. 비상이 평범치 않아서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는데 오직 너 하나만 영원히 보존하려고 했는데 무시한 물건이면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냐? 어찌 너한테 흘리지 않겠냐?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니은 넘어가 볼게요. 자, 바늘과 맺은 인연이 각별했나요? 그렇죠. 특별히 너를 손에 익혔던 거죠. 각별함이 부각이 돼 있고요. 글쓴이가 한낱 물건에 불과한 바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이유. 다시 보세요. 원래는 한낱 물건에 불과한 바늘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니고 있죠. 그 이유 드러나요? 저 드러나 있죠? 왜 안타까운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고요. 자, 다음 디귿 넘어갈게요. 자, 디귿 부분 보시면요. 여기네요. 오늘날 너를 영원히 결별하니 오 슬퍼. 이건 귀신 때문이고 하늘 때문이야. 라는 이제 원망이었죠. 항상 정선은 찾아가면서 읽으세요. 기본적으로 정선 출제 요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본문에 써 있으면 당연히 찾죠. 그렇죠? 써 있으면 눈에 보이거든 잘 찾아요. 그런데 써 있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얘들에 대한 정서는 안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 가지고 디귿 들어갑니다. 자, 초월적 존재의 힘에 대한 긍정, 귀신, 하늘 이거 긍정하는 거예요? No, 긍정 아니죠. 얘들 때문에 부러진 거죠. 하늘과의 영원한 이별을 보편적 섭리에 따른 수긍 아니죠. 얘들 때문이야 하면서 슬퍼한단 말이야. 받아들이는 거 아니죠. 너무나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들 되셨죠? 자, 나머지 4, 5번만 빠르게 볼게요. 리을 넘어갑니다. 자, 리을 넘어가면요. 자, 추워 같은 부리는 말하는 탑이에요. 뚜렷한 기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너의 말을 내가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 말을 너가 들어주는 거죠. 의사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랑 나랑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리을 넘어가 보면요. 바늘의 형상을 생명체에 빗대었다. 그래서 글쓴이가 평소에 바늘을 자신과 교감을 나누는 인격체다. 그렇죠. 말을 하고 듣고 있으면 교감 나누는 인격체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도 동그라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다음에 마지막 미음 넘어가서요. 짠, 여기 있다. 자, 너의 미묘한 재질이 나의 전후에 순응하면 걸 생각하면 자식보다 낫고요, 비북보다 낫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자식이 비북과의 비교를 했나요? 그렇죠. 뭐뭐보다 낫다라고 했으니까 비교에 해당되죠. 자, 이걸 바탕으로 글쓴이가 침선을 성공적으로 하게 된 공을 바늘에게 돌리려는 의도를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네, 이거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공을 바늘에게 돌리고 있는 거 적절하네요. 이거 이해되시죠? 바늘에게 돌린다는 거. 예, 우리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얘가 어떤 존재였어요? 얘가 내 말을 너무 잘 따라주고 있는 존재죠, 그렇죠? 너 덕분에 내가 바늘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조친문이라는 글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일단 이게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은 이게 전문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평가에서 좀 출제를 그렇게 해요. EBS에서 좀 이렇게 전문이 실린 글들 같은 경우에는 주석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글 보면은 여기에 뒤에 이런 주석들이 달려 있죠. 행장, 공지상상, 흉만, 편자, 백인이 유아이사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런데 실제 EBS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요. 평가원 시험에서는 이런 걸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나왔던 구절들이 대략적으로는 어떤 뜻인지는 정확하게 좀 공유해가지고 기억을 좀 해주도록 하세요. 자,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